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영심과 마음의 고통입니다. The original title is Frenzy of Vexation of Spirit. 오늘 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빨강머리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 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네! 늦은 4월의 어느 저녁, 봉사회 모임을 다녀오던 마릴라는 겨울이 가고 가슴 설레는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봄은 늙고 슬픈 사람에게나 젊고 행복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가슴 떨리게 하며 즐거움을 주었다. 마릴라는 속으로 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헤아려 살피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봉사회, 선교기금, 교회 제의실 바닥에 깔 새 양탄자 따위를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이런 생각 밑에는 저무는 석양 아래 연보랏빛 안개가 휘감은 붉은 들판이 있었다. 개울 너머 방목주위로 길게 들인 뾰족한 전나무 그림자와 거울처럼 투명한 연못 주위로 가만히 빨간 잎눈을 틔우는 단풍나무가 있었으며 세상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와 잿빛 잔디 밑에 숨어 고동치는 생명의 소리 등이 한데 넘실댔다. 땅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고 중년인 마릴라의 진중한 발걸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유난히 가볍고 날렵했다. 마릴라는 우거진 나무 사이로 보이는 초록지붕집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봤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언뜻언뜻 아름답게 반짝였다. 마릴라는 질척거리는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고 식탁에는 차가 멋지게 준비된 집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생각했다. 앤이 초록지붕집에 오기 전에는 봉사회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저녁 시간이 별로 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이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앤도 보이지 않자 마릴라는 실망감과 짜증이 밀려왔다. 앤에게 잊지 말고 5시까지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일렀건만 마릴라는 입고 있던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서둘러서 벗고 밭을 갈러 나간 매슈가 돌아오기 전에 손수 저녁을 차려야 했다. 앤이 돌아오면 이 일을 짚고 넘어가야겠어. 마릴라가 엄하게 말하며 괜스레 힘이 더 들어간 손으로 조각칼을 잡고 불쏘시개를 깎았다. 매슈가 집에 돌아와 평소에 앉던 모퉁이 자리에서 진득이 차를 기다렸다. 소설을 쓰네, 연극 연습을 하네, 아니면 다른 허튼 짓을 하면서 다이애나랑 어디를 쏘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지 자기 할 일이 뭔지 생각도 못하는 거죠. 당장 그만두게 해야겠어요. 앨런 부인은 앤처럼 귀엽고 영리한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알게 뭐예요? 귀엽고 영리한지는 몰라도 머릿속에 허튼 생각이 가득해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철 좀 드나 싶으면 금방 또 허튼 생각에 빠져들고. 맙소사. 오늘 봉사회에서 레이첼이 이렇게 얘기해서 화가 났었는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앨런 부인이 앤을 감쌀 땐 정말 고맙더군요. 앨런 부인이 아니었으면 다들 있는 자리에서 레이첼과 한바탕 했을 거예요. 앤이 부족한 게 많죠. 그건 나도 알고 절대 아니라고도 안 해요. 하지만 앤을 키우는 건 레이첼이 아니라 나라고요. 천사 가브리엘도 에이버니에 살면 레이첼한테 약점을 안 잡히고는 못 베길걸요? 하지만 앤도 그래요. 내가 오해는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집안일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단점이 많기는 해도 지금까지 말을 안 듣거나 못 믿었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은 정말 속상해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다. 매슈는 참을성이 많고 현명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마릴라가 마음껏 화를 분출하도록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다. 괜한 말다툼으로 시간만 끌지 않으면 마릴라는 무슨 일이든 훨씬 더 빨리 처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지도 몰라 마릴라. 그 애가 정말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믿지 못할 아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아마 이유가 있겠지. 애는 설명을 아주 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잖아요. 날 만족시킬 만한 설명을 찾기 힘들 거예요. 물론 오라버니는 그의 편이겠죠. 하지만 앤을 교육시키는 건 오라버니가 아니라 나라고요.
마릴라가 반박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 하지만 통나무다리나 연인의 오솔길을 헐레벌떡 뛰어와서 할 일에 소홀했다며 뉘우쳐야 할 애는 여전히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릴라는 단단히 화난 모습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치웠다. 그러고는 지하실에 들고 내려갈 촛불이 필요해서 앤의 탁자에 세워둔 초를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촛불을 켜고 돌아서던 마릴라는 베개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앤을 발견했다.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에그머니나 자고 있었니, 앤? 아니요. 들락말락한 목소리였다. 그럼 어디 아프니? 마릴라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침대로 다가갔다. 애는 사람들의 눈을 영원히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웅크렸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저를 보지 말고 나가주세요. 전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반에서 누가 1등을 하든지 누가 글을 제일 잘 쓰는지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를지 말지 이젠 상관없어요.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 이제 더 이상 아무 데도 가지 못할 테니까요. 제 인생은 끝났어요. 제발요, 아주머니. 절 쳐다보지 말고 나가주세요.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앤 셜리, 도대체 왜 그러니? 뭘 어떻게 한 게냐? 얼른 일어나 앉아 말해봐라. 얼른. 자, 왜 그러니? 마릴라가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앤이 어쩔 수 없이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속삭였다. 제 머리줄 보세요, 아주머니. 마릴라는 초를 들어 등 뒤로 늘어진 숱 많은 머리를 유심히 살폈다. 확실히 아주 이상해 보였다. 앤 셜리, 머리를 어떻게 한 거니? 저런 초록색이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 중에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오묘하고 칙칙한 밤색이 도는 초록머리에 여기저기 원래 빨강머리가 얼룩덜룩 남아있어 한층 더 기괴한 느낌이었다. 마릴라는 눈앞에 앤이 하고 있는 머리처럼 기이한 모양은 평생 본 적이 없었다. 네, 초록색이에요. 빨강머리처럼 싫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초록색 머리는 그보다 10배는 더 끔찍해요. 아주머니,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실 거예요. 앤이 신음을 흘리듯 말했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만 이유라도 들어보자. 여긴 너무 추우니까 당장 부엌으로 따라와.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한 건지 말하거라. 내 언젠가 엉뚱한 일을 벌일 줄은 알고 있었다. 2달 동안 말썽도 없이 잠잠해서 곧 무슨 일을 내겠구나 생각했지. 자, 그래,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게냐? 물을 들였어요. 물을 들이다니? 염색을 했다는 거냐, 앤 셜리? 그게 나쁜 짓이란 걸 몰랐니? 조금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빨강머리만 없앨 수 있다면 조금 나쁜 일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 대가를 치렀어요, 아주머니. 이게 아니래도 나쁜 행동을 보상하려고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더 착한 아이가 될 생각이었어요. 애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글쎄다. 만약 내가 머리를 염색한다면 그것보단 좀 더 괜찮은 색으로 했을 게다. 초록색으로 하진 않았을 거야. 마릴라가 비꼬며 말했다. 앤이 풀죽은 소리로 항변했다. 저도 초록색으로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이왕 나쁜 행동을 할 거면 나름 보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 사람은 제 머리가 칠흑같이 까맣게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 누가 내 말을 의심하면 기분이 어떤지 잘 아는데 말이에요. 앨런 사모님도 증거도 없이 저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닐 거야 하고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증거가 있지만요. 초록색 머리가 증거니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니? 누가 그랬다는 게냐? 오후에 여기 왔던 행상인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염색약을 샀거든요. 앤 셜리, 이탈리아 사람은 절대 집에 들어선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그런 사람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게 두면 안 돼. 집에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문을 잘 닫고 제가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는 계단에서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독일계 유대인이었어요. 커다란 상자에 정말 재미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독일에서 데려오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대요. 그 사람이 너무 감정에 북받쳐 말하는 바람에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있다니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를 사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머리 염색약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행상이는 그게 어떤 머리든 칠흑같이 까맣고 아름다운 머리로 물들이고 색이 빠지지도 않는다고 장담했어요. 순간 칠흑같이 까만 아름다운 머리를 한 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약값도 70센트였는데 그 사람이 제가 50센트밖에 없는 걸 알고 그것만 받겠다고 했고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 값이면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 약을 샀고 행상인이 가자마자 여기로 와서 설명서대로 낡은 머리빗으로 염색약을 발랐어요. 약 한 병을 다 썼는데 아주머니 제 머리색이 끔찍하게 바뀐 걸 보고 나쁜 짓을 한 걸 후회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 제대로 뉘우치면 좋겠구나.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내 허영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바로 보렴. 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우선 머리를 감고 색이 좀 빠지는지 보자꾸나.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앤이 아무리 비누칠을 해서 머리를 박박 감아도 원래 머리에서 빨간물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초록물도 빠지지 않았다. 다른 말은 다 거짓이었는지 몰라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행상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애는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어쩌죠 머리색을 돌아오게 할 수 없나 봐요. 제가 저지른 다른 실수들, 그러니까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은 일이나 다이아나를 취하게 했던 일, 린다 아주머니한테 대들었던 일은 쉽게 잊겠죠. 하지만 사람들도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얌전치 못한 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주머니,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치는 거미줄을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는가. 이건 시의 한 구절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조시파이가 또 얼마나 비웃을까요? 아주머니, 전 조시파이를 못 볼 것 같아요. 전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예요. 앤의 불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그동안 애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매일 머리를 감았다. 집 밖에서는 다이아나만 이 치명적인 비밀을 알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약속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켰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릴라는 결심을 굳혔다. 안 되겠다, 앤. 이건 아주 강력한 염색약인가 보구나. 머리를 잘라야겠다. 달리 방법이 없겠어. 이런 꼴 해가지고 밖을 나다닐 수는 없잖니. 앤이 입술을 바르르 떨었지만 마릴라의 말이 맞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앤은 울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가위를 가져왔다. 한 번에 잘라주세요, 아주머니. 얼른 끝내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고통이에요. 책에 나오는 여자들은 열병을 앓거나 머리카락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할 때만 머리를 자르거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자르는 거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머리를 끔찍한 색으로 염색하는 바람에 자르다니. 위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해가 안 된다면 머리를 자르시는 동안 좀 울게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애는 머리를 자르는 내내 울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거울을 보니 절망감에 눈물조차 멈췄다.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최대한 바짝 쳐냈다.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앤은 거울을 얼른 벽 쪽으로 돌렸다. 머리가 자랄 때까지 절대 다시는 거울을 안 볼 거야. 앤이 힘줘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울을 원래대로 바로잡았다. 아니야, 그래도 볼 거야.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걸 속죄할 거야.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확인할 거야. 다른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래.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허영심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있었던 것 같아. 빨간색이긴 해도 길고 숱이 많고 곱슬거렸잖아. 다음번엔 코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다음 주 월요일 앤이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머리를 자른 진짜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다. 조시파이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앤에게 꼭 허수아비처럼 보인다고 어김없이 한마디를 던지기는 했다. 그날 저녁 앤은 두통이 지나간 뒤 소파에 누워있던 마릴라에게 털어놓았다. 조시파이가 그런 소리를 했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제가 받을 벌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고 꾹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허수아비 같다는 말을 듣기가 힘들어서 저도 뭐라고 대꾸해주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는 얼굴로 한번 쳐다보았을 뿐 그 애를 용서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힘껏 노력할 거예요. 아름다워지겠다는 생각은 다시는 안 할래요.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죠.
저도 알지만 가끔은 알면서도 믿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아주머니처럼 그리고 앨런 사모님이나 스테이시 선생님처럼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아주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이아나는 저더러 머리가 다시 자라면 까만 벨벳 끈을 둘러서 한쪽에 리본을 묶으래요. 그러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전 그걸 스누드라고 부를래요. 아주 낭만적인 이름이잖아요. 제가 너무 떠들었나요, 아주머니? 두통이 안 좋을까요? 두통은 이제 많이 나았다. 오해 몹시 아프긴 했지. 두통이 갈수록 심해지는구나. 의사를 한번 찾아가긴 해야겠어. 내 수다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이제 익숙해진 게지. 앤의 수다를 듣는 게 즐겁다는 말을 마릴라는 이렇게 표현했다. 잘 들었나요? 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